안녕하십니까. 잠깐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요즘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계속해서 다녔어야 되는데 저번에 저는 이제 이게 기침이 나와서 폐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소화기과로 갔는데 그때 약을 한 달 정도 먹었는데 계속 약 먹기가 귀찮아서 이제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도저히 이게 멈추지가 않아서 오늘 이비인후과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가서 모기 상태를 좀 점검하고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을 오늘부터 조금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갑자기 줄일 수도 없어서 제가 좀 길게 하지는 못하고 짧게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멈추면은 구독자님들이 또 이제 떨어지고 시청률도 계속 떨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압박감으로 계속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 조금 제가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건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건 힘들고 한 일주일에 3번, 한 그런 2번 정도로 방송을 좀 줄이고 내용도 좀 짧게 하는 걸로 해서 이때까지 구독해 주시고 끊임없이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이라는 게 참 그렇네요. 한번 시작하게 되니까 참 끊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제가 좀 그렇고 좀 방송 횟수를 줄이려 해도 한번 줄이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좀 빠져나갈까 싶은 그런 불안감도 생기고 해서 이때까지는 매일 이제 하루에 한 편 정도는 올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 목 상태가 나아져야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줄였으면 합니다. 줄이고 제 목 상태가 나아지는 상태를 보고 다시 조금 방송을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매일 못 올린다고 해서 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구독과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과연 부동산 절세 시대는 끝났는가라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강남 부동산 급매가 사라졌다는 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동안 조금 하락하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이게 오를지 내릴지 지금 보합 상태에 들어갔죠. 그래서 과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 맞춰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울 부동산은 상승을 이어져 왔죠.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바람에 초고가 이제 부동산들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김치를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제 부합으로 이제 멈췄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미래 앞으로 강남 부동산이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면은 결국에는 세금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쏟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 기사를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절세 시대는 끝났나라는 기사로 과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자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죠. 주로 세법상 부동산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상속이나 정리에 유리하였고 보유세 부담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작년 소위 12.16 대책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강화되면서 관련 세금의 실제 부담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고가주택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련세법에 따라 6억 원 또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지 현실화로 서울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30평대 아파트만 해도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그에 육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과시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하여 5.99% 인상되었고,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서울은 14.75%,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세율이 계속 인상되어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기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매매 가격이고, 실제 매매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엔 공시가격이 적용되었는데, 현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조회 시스템이 정착되어 공동주택은 대부분 실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자본소득임에도 연간 소득세와 동일한 체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그 실효세율이 대단히 높다. 예컨대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은 46.2%이며 양도소득이 8,800만원 초과해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무려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혜택도 사실상 없어져서 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절제도 어렵게 되었다. 다만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지만 1세대 1주택이 하나고, 그것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3년 보유, 2년 이상 실거주 등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비과세를 하고 있어 비과세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또한 주택을 장기 보유할수록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양도소득이 커지므로 누진세율 적용으로 불리하게 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장기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하여 왔는데, 이것도 그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파로 과거에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절세 방안이었지만, 지금은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속인들이 실제 매매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대단히 높지만 상속세 누진세율 구간 중 낮은 구간에 있어서 실제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상속주택의 취득가격인 상속가격을 높여둠으로써 나중에 양도 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가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 주변의 실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렵고 아직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아서 여전히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최근 과세관청에 의한 적극적인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이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예컨대 상속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공매 등의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조사가 가능한 9개월 동안의 매매 사례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세무서장이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그 감정가액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대폭 확대되어 실제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서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있던 꼬마 빌딩 같은 부동산을 통한 상속세나 증여세 절감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커진 반면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담보 차입으로 부동산 가치를 현금화하는 것은 차익이 크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소위 물납이 가능한 범위도 크게 줄었다. 따라서 자금 계획 없이 부동산을 상속 내지 증여받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하여 최대 5년간 상속세를 균등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에 상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법인 세율이 소득 세율보다 낮고 각종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세 부담이 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별도의 개인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면 결국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건세법은 법인의 주식 가치는 법인의 순자산 가치 80%를 하한으로 하도록 하였고,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 보유 비율, 대출 시 감정 여부, 부동산 임대료 환산 등에 따라 주식 가치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식의 상속, 정려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주식 평가가 어떻게 될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 상속 내지 정려를 계획할 때 변화된 재산가액 평가 기준과 과세 체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세부담으로 크게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 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견해가 다양하지만 적어도 부동산 질서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 하락할까를 예측해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서울 부동산은 무조건 사면 오른다, 그죠?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 쪽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사라로 가죠. 무조건 사라. 그래서 왜냐하면 잠재적 고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는 서울의 잠재 고객이라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젊은 부부들이 서울에 사기 어려우니까 일단 경기도라도 이제 사고 있는데, 근데 서울의 여건이 조금 불안하거나 서울의 끝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신호를 보이거나 안 그러면 가격이 금매가 이제 나올 때, 그러니까 서울 가격은 올라도 살려 할 거고 내려도 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서울에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은퇴자들이 이제 일단 그죠. 은퇴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건데,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보유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인상으로서 이 서울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은퇴자들, 각 수입이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일정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보유세나 이런 각종 세금들이, 종부세 등 각종 세금들이 증가돼 버리면은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금매가 계속해서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 번 더 부동산 가격 하락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금매가 일단 멈췄는데 마지막 계속해서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면은 일시적인 하락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는 은퇴자들이 못 견디겠다, 그죠? 세가 너무 부담돼서 내가 현재 연금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서울에서 제2의 취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상관없지만은 이제 은퇴까지 해가지고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힘들어지는 거죠. 은퇴자들도 힘들어지고, 결국 은퇴자들은 서울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면 은퇴자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버티다 이제 나겠죠.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신호가 있으면은 버티겠죠. 그죠? 그런데 버티는 것보다 세금이 더 올라가서 버티기 힘들어지면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서울 부동산을 예측하기는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안정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서울을 사는 게 낫겠죠. 그죠? 왜냐하면 저가 부동산이라도 사놓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고가주택부터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은 또 고가 좋은 위치에 그죠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어차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목이 안 좋아서 빨리 끝내려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접겠습니다. 방송이 이제 매일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내일부터만 내일 또 한다면은 방송 시간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시청만 해주시고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